안녕하세요. 저는 LMI 테크놀로지스 한국지사의 소한별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대표 모델인 고케이터 3D 센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대주제에 맞는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LMI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MI는 1978년 셀콤이란 이름으로 최초의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98년 북미 그리고 유럽의 5개사가 합쳐지면서 LMI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 이제 대표 모델들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원래는 노란색 제품들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검정색으로 지금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거의 매년 시장 발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거의 매년 한두 가지의 제품들을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좋은 기술들이 있다면은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을 저희가 인수함으로써 또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부분인 AI 관련돼서는 2021년 저희가 MIT 공대 스핀오프 벤처 기업인 프린지 AI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도 AI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려고 지금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LMI는 크게는 네덜란드에 있는 TKH라는 그룹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비전그룹 소속으로 여러 비전 관련 회사들, 자매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본사 전경이고요. 저희는 OEM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칩 디자인부터 이러한 케이스 가공까지 이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다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피드백이 있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대응 속도가 빠르고요. 캐파에서도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15군데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고요. 한국 지사는 2018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인도 지사를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3D 아직도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3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2D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2D 같은 경우는 색상이나 명암 대비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3D는 높이값에만 의존을 하는 독립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측정 대상체의 스캔이 가능한데요. 그 예를 들어 이런 체스 무늬의 배경 그 위에 주사위 형태의 측정 대상체가 있을 때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색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높이 데이터만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이 측정을 위해서 접촉식 게이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접촉식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체 표면에 찍힘이라든지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3D 같은 경우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유롭고요. 또한 접촉식 같은 경우는 가점을 측정 포인트로 가져갈 때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비접촉 3D는 이런 이제 복잡함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는 크게 이제 형상을 측정하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저희 센서를 또 스마트 3D 센서라고 하는데 100% 전수 검사를 위해서 제품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D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크게 하기의 세 가지를 생산 라인에서 가능케 하는데요. 품질 관리, 소재 최적화, 그리고 자동화 목적으로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100% 전수 검사를 가능케 하고요. 소재 최적화 측면에서 재사용 극대화 및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자동화 관점에서 로봇이 사람 몸을 대체한다면은 3D 센서는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생산성 증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군이고요. 고케이터 3D 고케이터 센서들인데
지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G2, G3, G5 이렇게 있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 4월에 G4 시리즈, 고케이터 4000 시리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G2 고케이터 2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흔히 3D 센서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라인 레이저 형태의 센서들을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레이저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광삼각 원리를 이용했고요. 안쪽에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통해서 빛이 조사가 되고 어떤 특정 대상체가 있으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상이 맺혀지는데 이 상이 맺혀진 것을 분석해서 다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의 센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로파일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적층이 되면 3D 데이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신 것처럼 스캔을 하실 때는 센서 또는 측정 대상체가 이동을 하면서 프로파일을 적층시켜 나가야지 3D로 데이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조광을 이용한 스냅샷 센서고요. 시장에서는 뭐 스테레오 카메라 타입의 센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두 개의 이미지 센서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서는 패턴을 가진 LED 프로젝터를 갖고 있는데 이 패턴을 쏘고 이 패턴을 다시 광삼각 원리로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3D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방식의 센서입니다. 센서와 측정 대상체는 활성하는 동안에 잠시 멈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저희가 사진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듯이 찰칵하면은 그렇게 찍힌다 해서 저희는 이제 스냅샷 센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분해능의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라인 컴퍼컬 센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신 바와 같이 한쪽에서 백색광을 쏴주게 되면은 프리즘을 통과시키듯이 저희가 무지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난파초 노즐발 실제로 무지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어떤 측정 대상체가 들어왔을 때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서 다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의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 외에도 측정 대상체의 매질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뭐 물이라든지 투명한 이런 유리 글라스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명체 또는 반투명체가 여러 층으로 적층되어 있을 때 멀티레이어에 대한 이런 다층에 대한 각각의 표면 그리고 두께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사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고케이터 4000 시리즈인데요. 이건 역시 라인 컴포컬 센서입니다. 원리는 약간 다른데 동축 방식을 아까 전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렌즈가 두 개가 달려가지고 투수광부가 이제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동축으로 쏴서 동축으로 봤기 때문에 사각 영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제 주로 높은 분해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X 분해능도 뭐 거의 2마이크로 수준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전수검사용 센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갖추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 영역에서 뭐 BGA 범프 검사라든지 와이어 본딩 검사, 웨이퍼 자체 표면 검사 이런 쪽에 이런 쪽을 이제 타겟으로 환생하게 된 센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들은 저희 이제 전체 고케이터 라인업인데요. 타사 대비해서 저희가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저희 쪽에서 저희 센서 중에 이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센서를 저희가 추천드리기가 가장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케이터 시리즈는 올인원 센서라고도 부르는데요. 별도의 컨트롤러가 없이 이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컨트롤러, 센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스캔, 측정, 제어를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160여 가지 이상의 빌트인 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툴들을 활용하시면은 어떤 측정, 검사 이런 알고리즘을 간편하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AI 턴키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센서가 이제 높은 분해능을 원하는데 더 넓은 영역으로 사용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 24개의 멀티 센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로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특정 대상체의 색깔 차이에 따라서 이 측정 정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 5개의 다중 노출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다 선 보정 후 출하가 되는데, 저희 역시 이제 선 보정 후 출하를 하기 때문에 재보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센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엔지니어 트레이닝을 정기적으로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제조사와 비교를 해도 저희가 가장 만족스러운 엔지니어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케이터 제품 시리즈는 제품들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포인트 앤 클릭으로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측정 영역을 알아서 이제 설정을 하고, 나중에는 그 영역을 따로 저희가 구분 지어서 측정 포인트들에 대한 높이 값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 핀을 스캔했을 때 예시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그림은 일반적인 2D 카메라로 찍었을 때랑 동일한 형태의 인텐시티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3D 데이터인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출력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2D 검사 기반으로 어떤 검사를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높이에 의한 분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장점 중에 하나인 빌트인 툴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트인 툴은 이렇게 프로파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파일 툴들을 통해서 뭐 높이 단차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갭이 발생했을 때 이 갭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3D로 이런 툴들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형태의 검사가 필요한 어떤 측정 대상체에서 어떠한 툴을, 어떠한 알고리즘을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쉽게 적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제 빌트인 툴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삐뚤어지게 이렇게 스캔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들 펴는 것들이 간편하게 저희가 가능하고요. 여러 번 스캔을 해서 이걸 뭉쳐서 스티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측정 대상체들이 겹쳐 있을 때 이것들을 구분 지어서 개별적인 측정으로 적용도 가능하고요. 진동이 있으면 진동을 펴는 기능, 부분적으로 마스킹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빌트인 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26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사도가 높은 측정 대상체를 스캔하게 되면은 빛의 이제 굴절 또는 난반사로 인해서 스캔을 했음에도 이제 올라오지 않는 데이터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HDR 모드를 적용을 해서 이런 블랭크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커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여태까지 그럼 이런 3D가 어떤 분야에 적용됐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제 3D에 대해서 3D가 대체 어디에 적용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답을 드렸던 게 A부터 Z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게는 뭐 채소류, 뭐 감자 이런 걸 소팅하는 데부터 항공 우주 분야까지 뭐 적용이 되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3D 적용 사례를 갖추고 있는 데는 단연 소비 가전 부품 검사일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면서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2D 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됐다면은 이제 높이 검사가 필요하게 된 그런 영역에는 다 3D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동일선상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3D로 스캔을 해서 거기에 이제 높이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은 결함, 찍힘,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검사고요. 자동차 부품 역시 이제 점점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접촉식을 통해서 많이 검사를 하였다면은, 2D를 적용하고 싶은데 이제 색깔 차가 이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스캔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높이에 의한 불량을 검출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3D 솔루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화 로보틱 조립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대신해서 로봇이 사용이 되고 그 안에서는 이런 센서들이 3D 센서들이 들어가서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자동화를 돕고 있습니다. 문짝과 차체 쪽에 이런 단차가 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갭 단차 관리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고요. 2D로만 했을 때는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데 3D를 통해서 면 단위로 저희가 검사를 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타이어 영역에서 저희 타이어 트레드가 몰드 통해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측벽은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제 타이어를 제조하고 나면은 거기에 문자들이 박히는데 이러한 문자들에 대한 OCR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타이어 산업에서 이렇게 3D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3D로 스캔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3D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텐시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저희 역시 차량용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났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건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용접부, 그리고 용접을 하기 전에 심 트래킹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는 이제 2D가 들어가기에는 색상 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3D로 이런 것들이 다 대체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팩에 대한 전체적인 치수 검사용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링 레이아웃 형태의 외관 검사고요. 링 레이아웃이라 하면 센서를 뭐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원통형 또는 각형의 어떤 파이프가 지나갔을 때 그거를 한 번에 스캔해서 그 형상을 3D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센서 3개를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한 번에 3D로 외관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부산이 신발의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메카였는데요. 시장이 이제 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서 그런 쪽에서 주로 적용돼서 사용이 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신발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본드 칠하고 일일이 다 붙였다면 작업자들이 붙였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을 이용하고 3D 센서를 이용해서 스캔을 한 다음에 적정 위치에 본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화 공정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물류 라인에서의 적용 사례고요. 저희가 높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스캔을 하고 나면은 높이값, 그리고 폭값, 그리고 볼륨값, 그리고 외관상에 뭐 파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검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전시장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뭐 픽앤플레이스, 빔피킹 이런 용도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또한 도로 및 철로의 마모, 파손
등을 검사할 때 3D로 지금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시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시장인데 북미나 북유럽 쪽은 이 목재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LMI 매출의 약 한 20% 정도는 목재 시장에서 발생을 할 정도로 북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소재 최적화 측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통나무가 있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스캔을 해서 가공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될지,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같은 강목 형태의 목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정교하게 잘라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은 식품 공정에서의 적용 사례고요. 쿠키, 빵, 뭐 이런 것들 사이즈는 정확한지 구워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혹은 또 파손이 있진 않은지 또는 케이크 같은 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스캔을 해서 정 위치에다가 크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자동화 용도로도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아울러 북미 지역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는 새우가 워낙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 새우를 잡고 나서 크기에 의한 볼륨에 의한 선별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볼륨 사이즈 소팅 작업용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에 AI를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좀 담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AI로서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2021년 프린지 AI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크게는 저희가 이제 직관적인 UI로 현장을 간단하게 구성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AI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북미 쪽은 아무래도 식품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돼지 등심을 선별하는 작업용으로 3D 그리고 2D, AI 이것들을 다 합쳐서 적용한 성공 사례입니다. 육류 분할 정형 형태, 등심 견인 등급, 등심 분류, 갈비 절단 이런 용도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있는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위쪽에서는 레이저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3D 스캔을 해서 형상에 맞는 등급을 저희가 다시 선별해냅니다. 이제 오른쪽 중심도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 이런 것도 구분을 짓고요. 그 형상에 따라서 크기로 또 소팅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D랑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 건데요. 2D를 통해서 여기 비계 쪽 그리고 어깨뼈 쪽 사이의 거리,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돼지고기를 등급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에 딥러닝을 사용한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또한 3D를 통해서 적정점을 찾아서 커팅하는 이런 쪽에도 적용이 됐고요. 다음 성공 사례는 이게 의료용인데요. 의료용 풍선 이게 뭐 심혈관지가 뭐 질환이나 이런 쪽에 사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의료 쪽은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좀 작은 작은 뭐 다이아메터가 상당히 작은 형태로 이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투명 반투명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D 또는 이제 3D를 사용해서 표면 그리고 표면 안쪽에 바닥 쪽 그 내부에 있는 면에 대한 검사를 학습을 통해서 분량을 선별해내는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다음 역시 이제 카테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투명 반투명 뭐 이런 관인데 그런 것들도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투명이다 보니까 이게 스캔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컴포컬이라든지 아니면은 3D 센서를 통해서 스캔을 하고 거기서
인텐시티 이미지 혹은 3D 이미지를 가지고 분량을 검출해내는 적용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3D나 아니면은 뭐 AI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